자, 요 형상은 그 과제도면 중에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실기 과제도면 중에서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실기시험장에서 보는 거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요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품명 요런 게 고정조라고 이미 달려 있어요. 출판사의 경우에는 부품명을 다 써주고, 그리고 요거의 재료 SCM42로 요런 재료를 사용한다, 이런 걸 미리 넣어 놨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실기시험 볼 때는 번호까지 정도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와간 요 조립도라고 했을 때 조립도의 정면도, 평면도, 조립도의 우측면도, 요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캐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투상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투상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죠. 일단 얘를 그 캐드로 답안을 정리해 놓은 상황인데, 우리가 이 과제 도면을 보면은 먼저 봐야 될 것이 1번 부품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부터 관찰을 해야 됩니다. 해칭선이 겹쳐져 있을 때, 다른 부품에 대해서 해칭선이 겹쳐져 있을 때 인접한 부품에 대해서는 해칭의 방향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다르죠. 그런 거로 뭡니까? 요런 부품은 1번 부품이 아니라는 거죠. 요런 부시 부품은, 해칭 방향이 요렇게 되어 있는 부품은 1번 부품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얘를 요렇게가 1번 부품 쪽이라는 이야기고, 요렇게가 1번 부품이라는 이야기고, 자, 그리고 평면도에서 1번 부품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왠지 조립도의 평면도는 이 가이드축이라는 5번 부품을 중심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분을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서 보면은 그 1번 부품을 나타내는 외형선은 요렇게 보여지는 것이 1번 부품의 외형선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면도의 1번 부품은 어디까지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1번 부품이에요. 그런데 1번 부품하고 그 물림판이라는 애가 물려 있기 때문에 요거에서 오해하지 마시고 요렇게 선을 따 가지고 여기까지가 1번 부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투상의 요령에서 또 여기는 구멍이 이런 식으로 2번 구멍을 뚫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런 것을 우리는 깊은 자립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요것은 깊은 자립학이고, 여기는 이렇게 2번에 걸쳐서 구멍을 뚫어 놓은 요런 것은 또 스폿 페이싱,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스폿 페이싱은 일반적으로 뭐 금형으로 만들었던 그 쇳물을 갖다가 주조로 만들었을 때 그 표면에다가 볼트를 체결할 때 면이 거칠으니까 얕게 파준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요거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 구멍의 깊이가 얕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구멍의 깊이가 깊어요.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스폿 페이싱으로 이렇게 파는 부분이 어디일까? 5번 부품 여기에 조립되는 게 좌측 면도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스폿 페이싱 자리는 여기 있어야 되겠고, 깊은 자립하기의 위치는 여기로
투영이 돼요. 투상이 돼요. 자, 이렇게 과제 도면을 보고서 얘를 관찰했다. 그래서 CAD로도 이런 식으로 도면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우리는 과제 도면을 보고서 일일이 실측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요 과제 도면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솔리드웍스에서 부품을 바로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부품을 만들려면 요런 형상처럼 이게 1번 부품이 보여야 되겠죠. 그랬을 때 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다 설계를 해서 가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쫙 돌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뭡니까? 돌출 보스 베이스의 중간 평면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것을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부품 도입장에서 우측면도에 이 형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보고서 중간 평면으로 돌출하는데 90이라는 이 치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요거를 맞춰 가지고 중간 평면으로 돌출해서 베이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멍 형상들 이야기한 것처럼 뚫어 보도록 할게요. 자, 웍스에서 세 파트 갑니다. 자, 우측면 평면을 스케치면으로 잡았어요. 등각 보기로 보니까 우측면 평면이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스케치하면 딱 좋겠다 확인이 됐고, 자, 근데 원점을 어디에 놓고 그려야 될까? 이게 문제예요. 자, 원점을 어디에다 놓고 그리느냐? 여기에다가 원점을 놓고 그리겠다. 우측면도에 나와 있는 여기 X 표시한 데에다가 여기 X 표시한 데다가 원점을 놓고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원점을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원점을 여기에다 결정한 이유는 이게 조립의 기준이에요. 요 위치에 이 4번 리드 스크류라는 게 조립이 되죠. 리드 스크류라는 게 이렇게 딱 꽂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설계하면은 다른 부품 설계할 때도 리드 스크류라는 부품을 설계할 때도 요게 원점을 놓고 설계할 때 정렬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리는데 요거는 어떤 식으로 그린다? 여기 코너 사각형을 하나 1번 찍고서 여기 2번 찍어 가지고 원점보다 좀 위로 이렇게 첫 번째 코너 사각형을 찍는다는 이야기를 하죠. 코너 사각형을 이거 하나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코너 사각형을 하나 더 겹쳐서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이거 요소 잘라내기로 정리하면 요런 형상이 돼버리겠죠. 원점은 여기쯤에 있고. 자, 스케치 할 때도 요런 거를 구상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는 코너 사각형을 시작하는데 요래 1번 2번 찍고, 그리고 요래 1번 2번 찍고, 요렇게 일단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코너 사각형의 선분하고 왼쪽에 수직 선분하고 원점하고 다중 선택해 가지고 일치라는 구속 조건을 줄게요. 일치. 자, 그러면 원점하고 얘하고 일치. 요렇게 해놓고 요소 잘라내기 지능형으로 정리합니다. 지능형으로 요렇게 툭 건들고 해가지고 얘네들을 날려버릴게요. 그럼 대략의 모양이 나왔죠? 그죠? 대략의 모양이 나왔고,
좌측 상단에 보면은 여기에 16이라는 치수를 넣어야 되겠다. 요 선분하고 요 선분하고 간격이 16이라고 요거를 넣어야 되겠다 라는 게 있고, 요 선분하고 요 선분하고는 7이라는 간격이 들어가 있구나, 요런 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작은 형상의 치수를 먼저 잡는 게 이럴 때 좋아요. 자, 그러면 요 선과 요 선을 선택해서 16. 그럼 나머지 것들도 비율이 조절이 되죠. 자, 요렇게는 7. 자, 요렇게 해놓고 원점을 기준으로 요런 거를 잡아 놓은 셈인데, 자, 여기 기존 잡은 원점 위치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뭡니까, X방향으로 치수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죠? 우측면도 보면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자, 보기 편한 거는 뭡니까? 정면도에 요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DML, 자, 여기에서 중심선까지 요게 22. 지금 여기가 원점까지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우측면도 입장에서는 요 선이 요거인 셈이죠. 그죠? 요거에서 원점까지 이 간격을 22로 잡아 놓으면 얘는 이제 파란 색깔에서 검정색으로 바뀌겠네요. 완전 정리되겠죠? 그러면 원점과 얘를 클릭해서 22. 자, 요거 이렇게 잡혔으면 요거 됐고요. 우측면도로 다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작은 형상을 또 보자면, 우측 하단에 있는 요 선하고 요 선의 간격 뭐라고 설명이 됐냐면, 얘는 38이었죠. 요 치수죠. 그리고 선의 간격을 여기를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치수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21에서 14를 빼는 거죠. 21에서 14를 빼면 얘가 또 7이 나옵니다. 그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요 선과 요 선의 간격이 7이 된다,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치수를 넣어 줄게요. 또 자, 요거하고는 38. 그 다음에 요 선과 요 선의 간격은 7. 자, 요렇게 잡아놓고 아직 파란 색깔이니까 정리를 해 보자면, 어디가 파란 색깔? 요 선이 파란 색깔이죠. 이 위쪽은 Y방향으로 정의가 됐습니다. 즉 뭡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전체 높이를 치수로 넣으면 정의가 되겠죠. 그것에 대한 치수는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죠. 정면도에 106이라고 되어 있던가요? 그죠? 106 104 104였네. 소리. 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선분에서 맨 밑에 있는 선분까지 요거 클릭해 가지고 104 요렇게 넣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 아래에 있는 것까지는 다 깜장색으로 완전 정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38하고 7하고 잡아놓은 요 선들이 파란 색깔인데, 아직 파란 색깔인데, 얘네들을 정의하려고 보니까 21이라는 지수가 우측면에 나와 있어요. 21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요 선분은 이미 원점에 대해서 일치로 잡혀 있으니까 이 선의 간격을, 요렇게 선의 간격을 21로 잡으면 여기는 정의가 돼 버리겠네요. 자, 그러면 지능형 치수로다가
요 선과 요 선의 간격 이 1로. 자, 요렇게 했을 때, 자, 완전 정의가 다 끝났네요. 여러분이 하신 거랑 치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신 거랑 다른 부분 있나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가지고서 피처 명령의 돌출 보스 베이스 가는데, 스케치면을 가운데 놔두고 돌출의 중간 평면 가는 거죠. 그리고 돌출의 깊이 값은 90으로 가는 거죠. 요건 앞서 배경 설명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돌출 보스 베이스 중간 평면 90. 방향 1에 대한 옵션을 이렇게 잡아 놓으면은 과제도면 좌측면대에 나와 있는 90이라는 값처럼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영상을 만들 수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 놓고 등각 보기. 일단 요 파일명을 저장할 텐데요. 이 파일을 저장할 텐데요.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면, 아이고, 여기였구나. 자, 요거를 저장할 텐데 뭐라고 저장할 거냐면, 일단은 폴더를 지정해서 저장을 할 거고요. 폴더는 바이스5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바이스05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파트 파일명은 01 고정조, 고정조 다시 바이스 05. 자, 01 고정조라는 이야기는 파트 부품명인 셈이고요. 바이스 5라는 이야기는 어셈블리의 이름인 셈입니다. 조립의 이름인 셈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파트 파일을 저장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파트 파일을 저장합니다. 베이스 피처 만들었으니까 먼저 이렇게 해놓는 게 좋죠. 바이스 05 폴더 만들어서 파트 파일 이름은 01 고정조 다시 바이스 5. 자,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고정조라고 써 있는데 이 부품의 이름은 왜 이렇게 고정조가 되는 걸까? 일단 조라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이거 외국에서 온 표현이에요. JAW. 요런 거는 뭡니까? 턱뼈 이런 거 의미한대요. 단어의 뜻이 턱뼈 이런 걸 이야기한대요. 왜 이거 턱뼈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느냐? 고정조가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움직이는 이동조가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이에 물림판도 있지만 공작물이 그 사이에 낑겨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마치 턱뼈들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물어준다,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 가지고 쪼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물어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명은 쪼라는 이름으로 기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부품명을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정조라고 얘를 정한 이유는 얘가 여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동조가 움직여서 물리게 해주는 거죠. 가만히 있는 턱뼈다. 그래서 고정조이다.
얘는 이동하는 턱뼈다. 그래서 이동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품명을 저장하셨으면 그 다음 영상을 또 작업을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이 도면을 보면은, 문제 도면을 보면은,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뭐 이상한 게 있어요. 그죠? 요런 것들이 뭐 있어요. 단면도 안에 뭔가 뚫고 들어간 부품이 보입니다. 얘가 먼저 왜 쓰여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현재 4번 부품이 제가 파란 색깔로 이렇게 덧칠하고 있는 것이 4번 부품이라고 했을 때 이 4번 부품이 한번 이 방향으로 꽂혀서 들어갔겠죠. 그런데 사용할 때는 여기 있는 턱이 있으니까, 고정조 방향에는 턱이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더 못 들어가죠. 근데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이탈할 수가 있죠.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요런 식으로 뚜껑처럼 요거 덮어주는 부품이에요. 요거를 요렇게 자 같은 걸로 연장해서 보면은 파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왜? 이동조 때문에 여기가 가려져 있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좌측면도죠. 그랬을 때 좌측면도 입장에서는 그 이동조가 앞에 튀어나와서 보이는 거고, 고정조가 그 밑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이 형상을 설명을 꼭 해야 되겠으니까 파선으로, 수문선으로 요거를 설명해 준 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원판 같은 애가 여기를 딱 눌러서 리드 스크류 4번이 이쪽으로 이탈 못하게 막아주는 덮개 역할을 해요. 뚜껑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 원판을 갖다가 그냥 조립해요? 그냥 본드로 붙여요? 아니죠. 그죠? 볼트와 같은 것으로 체결을 하는 거예요. 머리 모양을 보면은 요렇게 돼 있죠. 네, 이런 거를 접시 나사라고도 이야기하죠. 건축 쪽이나 인테리어 쪽에서 접시 일자 드라이버로 이거 조립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볼트처럼 나사산이 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어디 요쪽에 지금 화면이 뒤집어져서 그러는데, 이 원판을 갖다 얘에다가 조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4개의 접시머리 볼트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막혀가지고 이 리드 스크류가 도망 못 가게 하는 거고요. 자, 그런 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1번 부품에서도 가만히 보시면은 이거를 조립도로 작성을 하면 안 됩니다. 조립도로 작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체결용 요소 볼트하고 1번 부품을 동시에 설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립되어 있는 상태로 설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번 부품 입장에서는 뭐만 필요해요? 이 볼트를 조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암나사산이 나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이 암나사산이 나 있어야 되는데, 요런 것은 우리가 구멍가공 마법사라는, 솔리드웍스의 구멍가공 마법사라는 기능으로 요런 거를 뚫어줄 수가 있어요. 이때 이 도면에서 실측할 필요가 있는데, 뭐를 실측하느냐? 여기에 치수가 나와 있죠? 우측 면도에 보면은 이게 4 곱하기
M3이다 이렇게 써놨죠. 우측면도에 보면 요 나사산의 구멍에 대해서 표시해 놓고, 이런 경우를 암나사산이라고 이야기해요. 암나사. 원통 형상의 안쪽으로 나사산을 파서 낸 거예요. 나사산의 위치가 안쪽으로 나 있다. 그래서 암나사고, 여기에 볼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수나사로 된 볼트 같은 것들이 조립돼서 들어가는 거죠. 이럴 때 볼트 쪽에는 수나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아까 실측한다고 했잖아요. 수나사가 이미 조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수나사가 조립이 되어 있는 선이에요. 여기는 볼트가 조립되어 있으면서 암나사도 일부분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럴 때 뭐를 우선해서 표시하느냐? 수나사를 우선해서 표시하거든요. 그럴 때 수나사의 바깥지름을 호칭지름으로 측정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를 측정해보면 3 나와요. 바깥지름이 3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M3이란 이야기구나. 요렇게 돼요. 그래서 우측면도에 4 곱하기 M3이라는 치수가 요런 의미로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8이라는 치수가 있죠. 이 8이라는 치수는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이 면에서부터 이 깊이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나사부의 깊이만 측정하는 셈이에요. 구멍가공 마법사 가기 위해서 나사부의 깊이만 재는 셈인데, 고정조의 요 면에서부터 어느 선까지가 나사부의 깊이를 나타내는 걸까요? 여기 A, 여기 B, 여기 C. 어디까지가 나사부의 깊이를 나타내는 선이었을까요? A는 아니죠. A는 아까 볼트의 선이라고 그랬죠. 그죠? A는 볼트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B와 C인데, C는 뭐 같아요? 드릴 끝 같아요. 그죠? 드릴 끝이고, 즉 B 위치가 맞아요. 잘 보면은 여기가 그 1번 부품의 면이라고 하고, 요 선까지는 가는 실선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요. 외형선으로 굵은 실선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즉 이거는 나사산이라는 이야기예요. 암나사산이 여기까지는 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B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요 바깥에서부터 요 안에까지 가는 선을 측정해 봤을 때 이게 8이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M3에다가 8 이런 치수가 들어갔던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했으면, 쌤, 그러면은요, 이 드릴 끝 깊이에 대한 이런 거는 치수를 안 넣네요? 이거는 규칙이 있어요. 나사부의 깊이 곱하기 1.25배 하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에요. 드릴 끝자리는 나사부의 깊이 값에다가 1.25배 해준다. 이런 게 통상 적용하는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모양에 대한 거는 잡았는데, 이거 위치는 어디에 설명되어 있느냐? 정면도 보셨나요? 정면도에 28파이, 여기에 이 위치가 설명됐어요. 28파이로 그려놓고 4분점 위치마다 구멍가공 마법사의 암나사 내는 기능으로 요거 뚫어주면 되는군.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확인한다? 자, 이 도면에서 중심선이 있죠. 중심선이 있고요. 나사부까지의 중심선 간격을 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드스크류 형상은 원통형의 물체이고,
그럼 나사부의 구멍을 뚫는 자리도 센터 서클 28파이 이 센터 서클에 맞춰서 원의 4분점으로 이렇게 둘러가면서 뚫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이건 네 군데가 맞겠죠? 그죠? 응. 왜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요런 식으로 원판 형상의 물체를 가지고서 요런 원통형의 물체를 뚜껑 역할하게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장 좋은 게 4분점마다 이렇게 체결용 나사를 꽂아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는 다 됐습니다. 과제 도면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를 어떻게 투상해야 된다, 요런 요령까지 설명이 된 셈이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 면을 딱 클릭하고 스케치 갈게요. 정면도를 참조하면서 스케치를 갈게요. 스케치 면의 수직 보기. 그리고 분명히 아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원점 위치로 두는 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럼 28파이 센터 서클이고 잡을 때 원 그리기 하면서 원점에다가 1번 클릭하고 바깥에다가 클릭 2번 하고 요거 지름을 28파이로 당연히 맞춰야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럼 원 그리기 갑니다. 그리고 지능형 치수 28파이 가요. 근데 뭔가 좀 다르죠? 캐드에서는 이 서클을 이렇게 실선으로 그렸어요. 끊어진 긴 것과 짧은 것 이렇게 끊어진 이런 선으로 그렸어요. 길고 짧은 거로 끊어진 원으로 그려진 거죠. 얘를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센터 형식으로 서클을 그렸다 해가지고 센터 서클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원이긴 원인데 중심선으로 만들어진 원이다 해서 센터 서클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 원을 선택하고 웍스에서는 보조선으로 바꾸면 되죠? 자, 얘를 선택하고 보조선. 자, 이렇게 해주면 얘가 센터 서클로 됐네요. 여기서 이제 스케치 종료. 아직 배우지 않은 기능인데 구멍 가공 마법사라는 거 찾으셨어요? 자, 피처 명령 중에 구멍 가공 마법사 요거를 실행하는데 솔리드웍스에 설치가 정상적으로 잘 됐다면 이런 것이 가능하실 겁니다. 즉 구멍 스펙에서부터 속성을 확인할 텐데 유형이라는 탭과 위치라는 탭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 유형이라는 탭에서 크기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웬만한 건 다 정의하고 그 다음에 위치 탭으로 가서 배치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먼저 유형 탭을 보면 이 밑에 구멍에 유형이라는 항목이 있죠. 찾으셨나요? 거기에서 나는 뭐를 선택해 놓은 상태냐면 직선 탭이라는 애를 선택한 상태예요. 솔리드웍스 기능으로는 얘를 직선 탭이라 이야기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뭐라 이해할 수 있냐면 암나사산 가공 시에 직선 탭을 써야 되겠군 하는 겁니다. 암나사 가공합시다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솔리드웍스의 구멍 유형 중에 직선 탭을 선택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직선 탭이라고 선택해 놓고 스크롤 내려보면은 표준 규격이
뭐로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ANSI, 안시로 돼 있어요. ANSI, 이거 어디 겁니까? 미국 거예요? 근데 왜 ANSI가 기본으로 잡혀 있느냐? 솔리드웍스 개발된 게 미국 쪽이거든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으면 KS부터 나오겠죠? 농담이었습니다. 여하간 표준 규격은 KS로 가고, 유형에 보면은 파이프 탭도 있는데 탭 구멍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탭 구멍이 암나사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암나사라는 것을 가공할 때 현장에서는 이거를 탭 가공이라고 그냥 이야기해요. 탭 가공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요. 왜? 나사산 중에 암나사를 내는 공구가 드릴처럼 생긴 건데, 그거하고 좀 모양은 달라요. 구멍을 뚫은 거에다가 나사산을 내는 공구의 이름이 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아예 탭 가공으로, 탭 구멍으로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암나사산은 KS의 탭 구멍이다. 그리고 과제도면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M3이라고 이야기했죠. 크기에다가 M3을 넣어 두셨어요? 됐죠? 크기. 그러면 마침 조건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마침 조건이라는 항목을 블라인드 형태로 바꾸세요. 블라인드 형태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보면은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요게 나사산의 깊이를 나타내는 그림 같아요. 그죠? 그랬을 때 아까 나사부의 깊이를 과제도면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얼마로? 나사부의 깊이를 8로 설명했었죠. 여기가 나사부의 깊이를 쓰는 칸. 위에 칸이 하나 더 있어요. 위에 칸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칸은 드릴 끝까지 나타내는 것처럼 아이콘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드릴 깊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아까 나사 깊이에다가 몇을 곱하면 드릴 끝 깊이가 나온다고 이야기했던가요? 1.25죠. 그런 거로 8 곱하기 1.25 해가지고 그 값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자, 근데 솔리드웍스는 사칙 연산이 된다 그랬죠? 자, 일단 나사부의 깊이 넣으면서 숫자 패드에서 드릴 깊이 넣는 거 쭉 보여드릴게요. 자, 8 나사부의 깊이 일단 넣었어요. 그 다음에 요 칸을 드래그 해 놓고 8 숫자 패드에 별이 있죠. 별. 숫자 패드에 별. 숫자 패드의 별이 이게 계산기 기능에 곱하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 놓고 1.25 해 놓고 숫자 패드에 있는 엔터 글씨를 눌러 버리세요. 이 꼴인 셈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8 별표 1.25 해 놓고 엔터 키 누르면 요런 연산의 결과로 10이 입력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됐나요? 그리고 저랑 하실 때는 옵션에 요거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속성 표시기 표시까지는 체크되어 있는데, 안쪽 카운터 싱크는 저는 불필요해서 잘 안 써요. 안쪽 카운터 싱크는 잘 안 써요. 요거는 잘 안 써요. 자, 이건 무엇이냐? 처음에 구멍 뚫을 때 자리를 내기 위해서 45도 못따기로 한번 내게 하는 거를 안쪽 카운터 싱크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키지 않아도 됩니다. 체크하셨죠? 정리했죠? 자, 그러면 이 항목을 이렇게 맞춘 거를 정의를 해보자면, 직선 탭이라는 거를 하나 유형을 선택했고,
그림이 가려져서 어쩔 수 없네요. 직선 탭을 하나 정의했고, 그 다음에 KS 표준 규격에다가 탭 구멍, 그리고 구멍 크기를 M3으로 정하고, 마침 조건 블라인드로 잡고, 나사부의 깊이는 8, 여기가 나사부의 깊이죠. 그리고 드릴 끝자리 나타내는 칸, 여기다가 8 곱하기 1.25, 이렇게 해서 이 값들이 정의가 됐네요. 자, 그러면 유형 탭에서는 다 했습니다. 유형 탭은 다 했어요. 어디로 간다? 위치 탭으로 가요. 자, 위치 탭을 눌러놨는데 제발 여러분 이 순서 꼭 지켜주세요. 위치 탭에서는 먼저 뭐를 선택하느냐? 배치할 면을 선택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면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위치할 포인트 이런 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위치할 포인트, 점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먼저 배치될 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위치점을 정의해 준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현재 앞나사가 뚫리기 해야 되는 거가 어느 면입니까? 요 면이죠. 그죠? 맞아요? 요 면을 1번 선택합니다. 1번 이렇게 면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말이 바뀌었죠. 홈을 배치하기 위해 칠수 및 다른 스케치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거기서 나는 이 면을 클릭해 놨기 때문에 컨트롤 8 면의 수직 보기 할 수 있어요. 면의 수직 보기 해 놓습니다. 요래 놓고 화면을 확대해서 디스플레이 유형을 은선 제거로 바꿔 볼게요. 은선 제거로 바꿔 놓으면은 디스플레이를 은선 제거로 바꿔 놓으면은 내가 스케치해 놓은 서클 관찰하기 편하죠. 그러면은 커서를 원 근처에 갖다 놨을 때 4분점 표식이 뜨겠네요. 오케이? 그렇게 4분점 표식이 뜰 때 그 지점마다 클릭 일치 클릭해 주면은 네 군데의 직선 탭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유형은 다시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디스플레이 유형은 바꿔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 버튼 누르고 종료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뭐 이상한 게 뭐 디스플레이 되고 있죠? 요런데 보면 이 바깥쪽으로 가는 선으로 원 4분의 1이 제거된 원이 하나 그려져 있고 그 안쪽으로는 이 구멍 형상을 나타내는 외형선이 보이죠? 이거는 측면 보기에서는 이렇게 돼요. 근데 단면도 보기를 한번 해봅니다. 단면도 보기. 어디를 가지고 단면도 보기를 하는 게 좋으냐면요. 우리가 우측면 평면에서 스케치 들어갔죠? 자, 우측면 방향으로 이렇게 단면 보기를 해 보기를 바래요. 우측면 방향으로 단면 보기를 보니까 어머! 나사산을 이야기하는 가는 실선이 크게 여기에서는 크게 보이는데 실제로 뚫고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드릴 가공되는 요거는 설명됐지만 요렇게는 설명이 안 됐죠. 나사산이 나오는 거 앞나산이 설명은 안 돼 있어요. 요렇게 가는 실선 요거 하나로만 설명을 끝내고 맙니다. 쌤 그러면은요
CAD에서 보는 것처럼 우측면도에 요런 식으로 이게 암나사산임을 설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선 두 줄로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웍스에서는 이렇게 안 되나요? 아, 돼요. 솔리드웍스의 2D 기능에서는 이게 제대로 표시가 될 거예요. 지금 현재는 뭐예요? 3D 상태죠. 3D 상태에서는 이게 안 보이지만 솔리드웍스의 2D 드로잉 SLD DRW 그 상태에서 단면도 적용해 보면 이게 제대로 표시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단면 보기는 이렇게 확인해 본 셈입니다. 취소했어요. 자, 일단 요거는 세이브 하는데 뭐는 감춰 놓는 게 좋을까? 그렇죠. 구멍 가공 마법사 사용하느라고 그 배치할 구멍의 위치를 배치할 서클 그렸던 스케치 있죠. 요런 거는 클릭하고 눈동자 아이콘 요거 눌러 가지고 숨기기 해주세요. 숨기기. 자, 요렇게 해놓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를 어떻게 만든다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공차는 제외하고 요거 그리는 거를 설명할게요. 회전 컷으로 가겠습니다. 어디에 스케치하는 게 좋을까? 그렇죠. 우측면 평면 여기에다가 회전 컷을 위한 스케치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 회전 컷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 회전 컷이 어디까지 돼야 되는지 요거 설명을 하나 더 드리자면 1번 부품에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 이해되죠? 리드 스크류의 날개 형상이 조립이 돼야 되니까 요만큼은 들어가요. 근데 요거 해칭 방향이 다른 거는 다른 부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요거까지 중심선을 그려 가지고 회전 컷으로 이렇게 파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오셔야 되겠어요. 즉 요렇게 생긴 거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렇게 생긴 거는 부시라고 이야기해요. 부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부시 말고 이렇게 두께를 가지는 원통 형상에다가 날개 형상이 더 추가되어 있을 때 이런 거를 우리는 부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그 칼라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여하간 이럴 때 부시가 들어가 있는 자리, 이 자리도 포함해서 회전 컷의 스케치로 생각해 줘야 돼요. 요거를 어디에다 스케치한다? 우측면 평면에 스케치한다. 어디를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를 원점으로 본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스케치 갑니다. 우측면 평면에 스케치. 앞서 돌출했을 때 원점의 위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중심선을 그릴 때 원점에서 바로 찍어 가지고 2번 이렇게 중심선 찍을 수가 있어요. 원점에서 바로 찍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중심선을 먼저 그려 놓습니다. 왜? 회전 컷을 하니까 당연히 회전축에 대한 거를 먼저 그려야 되겠죠. 회전축을 먼저 그려야 돼요. 언제나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회전축을 그려 놓고 여기 도면에서 치수들을 보면서 작업을 할 건데요. 자, 먼저 이거 선을 그립시다. 선을 그리는데 어디서 1번 시작할 거냐면 이 외형선에 이 모서리에 일치를 보고서 이렇게 2번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3번 찍고 이렇게 4번 찍고 이상하네 이렇게 5번 찍고 그 다음에 6번 일치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근데 왜 이상하냐고 이야기했죠. 뭡니까? 이런 거는 뭐예요? 못따기로 생기는 외형선들이에요. 그죠? 요거는 3D 명령, 피처 명령에 있는 못따기로 만들어 줄 거니까 요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각진 모서리로 일단 스케치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 그리기 1, 2, 3, 4, 5, 6 요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나는 지름치수부터 기입합니다. 반지름치수 아닌가? 아이, 절대 아니에요. 지름치수부터 넣어요. 이 선을 1번 선택하고 중심선을 2번 클릭하고 커서의 방향을 이쪽으로 제껴 놓고 이렇게 지름치수를 반드시 기입하세요. 반지름치수 넣지 마세요. 이런 건 구멍 영상은 무조건 지름치수를 넣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진행형 치수가 가지고 1번, 중심선 2번, 그 다음에 커서를 여기 가져다 대니까 표시가 되죠. 요랬을 때 요 지름 치수는 2, 1이었습니다. 2, 1 파이. 역시 두 번째 지름 치수를 넣을 건데 이 선과 중심선 해놓고 여기를 3번 이렇게 커서로 가져다 대면 지름 치수가 기입이 될 거예요. 자, 요거는 몇 파이였느냐? 그래요. 1, 6. 그러면 이번에는 요 선에 대해서 역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지능형 치수 클릭해 가지고 요 값은 얼마예요? 20. 맞아요. 20으로 지름 치수를 또 넣어 줍니다. 자, 그러면 요쪽 지름 치수들은 세 군데 다 표시가 됐어요. 우측면 평면에 스케치 들어와서 회전 컷을 위한 스케치 요렇게 그려놨는데, 자, 여러분이 이 우측면도에 보면은 요 치수가 어디까지 치수예요? 이 모서리와 이 선까지 거리가 6이라는 거죠. 웍스에서는 6이라고만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 6 해놓고 위치수 오형차 플러스 0.2, 아래치수 오형차 플러스 0.1 이런 거는 공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캐드에서는 이런 거 해야 되지만 웍스에서는 이 실제 치수 6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6. 그러면 또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여기 중간에 이런 식으로 4 해놓고 공차가 표시된 치수가 보입니다. 그죠? 요거는 요 선과 요 모서리를 선택해서 요렇게 간격 치수를 넣으면 되겠네요. 자, 요것도 역시 넣어 보면, 자, 이랬을 때 아무 문제 없나요? 혹시 요거 치수 넣을 때 20이라는 치수나 20이라는 치수나 이런 거 넣을 때 잘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슨 원인이냐? 요 선을 잡을 때 요 선에 대해서 서로 구속이 되게 그려 버렸을 경우 중복이 뜹니다. 이런 메시지가 뜰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점을 찍을 때 이 선분의 중간점으로 구속이 되게 스케치 과정에서 그렇게 할 경우 피드백이 이렇게 떠버렸다면 중간 구속이 있기 때문에 또 치수가 안 들어가기도 해요. 자, 그런 부분들은 피드백을 주의하시면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스케치는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뭡니까?
음영 처리로 바꿔놨는데 어디에 선을 안 추가했어요? 양쪽에 수직선을 제가 추가 안 해놨죠? 회전 컷을 위해서는 요렇게 선을 마저 추가해 줘야 되겠어요. 끝점 해놓고 중심선에는 일치. 자, 그러면은 이 중심선만 이렇게 남겨놓고 화면을 한번 틀어봤어요. 중심선 부분만 남겨놓고 여기는 선을 제가 안 그리고 있죠. 요 사이는 선을 안 그리고 있죠. 회전 컷 할 때 스케치를 자동으로 닫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디스플레이는 바꿔놓고 회전 컷 갑니다. 한양 전환 안 했구나. 한양 전환이 안 돼 있어서 바로 가기가 안 먹었네요. 회전 컷. 자, 열린 스케치입니다. 닫힌 스케치를 필요하다. 스케치를 자동으로 닫겠습니까? 예스 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회전 컷을 이용해서 요런 형상을 만들어 줬어요. 회전 컷으로 요런 형상을 만들어 줬어요. 단면 보기로 잠시 보여드리고 있는 셈이고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있나요? 자, 1번 부품이 어떤 과제가 됐든 가장 어렵습니다. 왜? 1번 부품이 여러 부품들이 조립이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1번 부품이 늘 복잡해요. 그러면 쌤 쉬운 과제. 좀 이런 거로 레벨업을 해야죠. 그죠? 레벨업 한번 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과제 도면을 보면서 이야기했던 요거 스포 페이싱 자리, 요거를 구멍 가공 마법사를 가지고 할 거예요. 여기 자리를. 요거는 3mm 깊이로 이렇게 파고 들어간 거죠. 3mm 깊이로. 그죠? 여러분 도면 잘 보시면 요게 3mm 깊이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요게 스포 페이싱이었고, 우측면도에 보면은 요것이 요렇게 8mm 깊이로인가 파고 들어갔어요. 이게 깊은 자리예요. 그죠? 이 우측면도의 거는 요렇게 참고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구멍가공 마법사 기능을 쓰기는 할 거예요. 구멍가공 마법사 기능을 쓰기는 할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면에서 스케치를 가버릴게요. 구멍가공 마법사를 위한 스케치를 하고 구멍가공 마법사로 뚫어줄게요. 자, 구멍가공 마법사 안 배운 거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좀 어려울 테지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면을 스케치 면으로 잡아서 들어갔죠? 면의 수직 보기 했어요. 정면도를 참조할 텐데 얘네는 보면은 원점의 위치 요거 기준으로 Y의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10이 내려가 있어요. 요 점이. 요 점은 Y의 음의 방향으로 5, 0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좌우대칭이라고 했을 때 60이라는 치수로 센터 간격이 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중심선 하나 그려놓고 좌우대칭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선 그리기 중심선 갑니다. 중심선 원점에서 그려야 되죠? 원점에서 아래로 2번 찍어 놓고 중심선 만들었으면 얘처럼 뭐 중심선 그리기도 하던데 점 스케치를 쓰는 게 좋아요. 아까 내가 입이 간질간질했어.
점 스케치를 이용해서 요런 데다가 하나 찍고 해 놓을게요. 자, 요렇게 해서 클릭. 아, 쌤, 저 위쪽에 거도 구멍 가공 마법사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꺼번에 스케치하면 안 되나요? 해도 되는데 면이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배치할 면이 구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 따로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4개의 점 위치만 먼저 잡아주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도면을 잘 보면은 이 위쪽에 있는 이 센터 위치들은 3030이라고 이렇게 표시는 해놨어요.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 거는 60으로 벌려져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거? 이 방향으로 얘네들은 정렬돼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찍어 놓은 2개의 점은 선택해서 어떻게 구속을 할까요? 수직. 맞아요. 수직 구속을 주면 돼요. 이 2개는. 그리고 대칭 갑시다. 2개의 점을 선택해서 수직 구속. 자, 2개의 점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중심선 선택해서 빨리 하기 뭐 하려고 하는 걸까? 요소 대칭 복사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요렇게 중심선과 2점을 선택해서 요소 대칭 복사 넘겼어요. 그러면 요 점들이 대칭으로 넘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과 점을 선택해서 얘네의 치수를 얼마로 주면 깔끔해요? 60 써놨어요. 저기 써놨잖아. 그죠? 아니, 써놓고 물어봐도 이야기를 안 해주면 섭하지. 그죠? 자, 이렇게 60이 된 게 얼마예요? 알고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도면에 30이라고 쓴 거랑 이렇게 센터 간격 대칭일 때 60으로 주는 거랑 같은 의미죠? 그러면 CAD 도면에서 이야기했던 여기에서 여기까지 점까지 요거 내려가는 거는 10이었어요. 12 치수를 넣읍시다. 지능형 치수.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12. 그 다음에 앞서 또 CAD 도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부터 요 점까지 병렬 치수로 설명이 돼 있었죠? 이게 50이었어요. 50. 맞아요? 도면 다시 확인했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50이라는 치수를 마저 넣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해놓고 얘네들이 완전 정의가 왜 안 됐나 한번 관찰해 봅시다. 점 스케치 해놨던 거 클릭하고 움직여 봐요. 어머, 이쪽으로 움직이네. 아까 내가 60 안 넣었나? 아, 60 치수를 나는 이야기만 하고 안 넣었나 보네요. 점과 점을 선택해서 점과 점의 이 간격을 60으로 넣으면 되죠? 말만 하고 나는 안 넣었나 봐요. 아, 그러니까 진짜 그 뭡니까? 이 누구예요? 아이언맨처럼 말만 하면 이렇게 치수 좀 넣어주고 했으면 좋겠어. 자비스. 그죠? 자, 요런 식으로 나는 치수를 정리했는데 여러분 치수 저처럼 똑같이 넣으셨나요? 또 왜 다르게 들어갔어? 4군데의 구멍 가공 마법사를 위한 스케치는 준비됐어요. 이 스케치는 이제 종료할게요. 스케치는 종료. 자, 디스플레이 유형을 내가 편하게 뭐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은선 제거라는 디스플레이 유형으로 바꿔놓는 게 좋아요. 은선 제거. 외형선 위주로만 보이거든. 그러면 내가 스케치해 놓은 점 이런 거 찾기가 쉽거든.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화면은 살짝 이렇게 틀어놔도 괜찮아요.
자, 요번에 잡아볼 거는 요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점에다가 작업을 할 건데, 정면도의 그림처럼 요렇게 되게 할 거예요. 정면도에 잘 보면은 이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정면도에다가 1.3선으로 여기 1.3선으로 즉 뭐예요? 절단선이죠. 이럴 때 하는 역할은 중심선이 아닙니다. 절단선이에요. 절단선이란 이야기는 뭐다? 그렇죠. 여기가 단면이 적용된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B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인출선 나와가지고 도면을 잘 보시면 여기에 단면 BB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B와 B 이렇게 써 있을 거고요. 절단선을 어느 위치에다 배치했는지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여기에서 이걸 일부분을 잘라내 가지고 내부 영상을 설명해 놓은 게 평면도의 부분 단면으로 표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구멍 영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뜯어 봅시다. 자, 우리가 찍어 놓은 점의 위치가 평면도 입장에서는 여기라고 가정을 하면 제일 큰 지름은 13파이네요. 13파이. 13파이로 3mm 깊이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8파이로 그냥 빵 뚫어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가공하는 순서에서 먼저 가공하는 거에다가 몇 군데 뚫어준다, 수량을 표시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요 구멍을 먼저 가공할까요? A. 요 구멍을 먼저 가공하는 구멍으로 볼까요? B. B가 맞아요? B. 왜 그래요? 드릴로 구멍을 빵 한번 뚫어 놓고 그 다음에 깊이 3으로 두 번째 구멍을 뚫어주는 거거든요. 드릴 가공이 먼저예요. 얘가 먼저 가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공하는 거에다가 몇 군데, 두 군데다 라는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솔리드웍스에서 스케치해 놓은 요 점들에다가 구멍 가공 마법사를 이제 써야 되는데 자, 구멍의 유형 찾아갈 텐데 잘 보세요. 먼저 앞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직선 탭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암나사산 가공하는 기능을 썼어요. 그죠? 눈을 씻고 봐도 이건 암나사산 가공하는 거하고 얘하고는 다르죠. 아이콘 모양만 봐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비슷한가? 저는 이걸 클릭해 놨는데 이거 아니에요. 얘는 뭐다? 깊은 자리 파기 할 때 쓰세요. 깊은 자리 파기. 다른 말로는 카운터 보호라고 말풍선이 떠요. 솔리드웍스 기능에서는 요거를 카운터 보호라고 기능이 떠요. 우리는 깊은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깊은 자리라는 것은 뭐냐? 요쪽에 우측 면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런 거예요. 우측 면도에 나와 있는 요 구멍처럼 생긴 거를 깊은 자리라고 하는데 왜 요런 데를 깊은 자리라고 하느냐? 자, 볼트의 머리를 그렸고요. 요 볼트 자루에 나사산이 나 있겠죠? 자, 이 부품에 볼트가 조립된 것을 가정해서 제가 그리고 있는데 이 볼트의 머리가 이렇게 둥근해 있죠. 그리고 이 안에 육각 홈이 나 있는 애가 있어요. 이런 거를 무슨 볼트라고 이야기해요? 흔히 렌치 볼트라고 이야기하죠. 렌치 볼트. 그죠? 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방금 후에 그림을 다시 보여줄게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자리가 깊게 파고 들어갔죠. 그래서 뭐가 감춰져요? 볼트의 머리가 바깥에서 감춰져요. 자, 이럴 때를 우리는 깊은 자리 파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깊은 자리 파기. 요런 데에 들어가야 될 볼트 모양은 여러분이 요런 거는 왜 그런지를 바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스캔한 것 중에서 나사 저거였나? 나사의 개념. 자, 그림 자료를 하나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자,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볼트의 머리가 원통형으로 생긴 것이죠. 요런 것일 때 여기 암나사산이 나 있어서 이 볼트를 그냥 꽂으면, 여기까지 꽂으면 조립이 된 거죠. 그죠? 이랬을 때 요 상태는 어때요? 부품 바깥에 튀어나왔죠, 머리가. 그런데 요런 체결 방식도 있겠지만, 자, 요렇게 볼트 자립하기 요거일 때 요런 식으로 나 있으면 아까 볼트의 머리가 요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요 그림에서 볼트의 모양들을 관찰해 보자면 육각 볼트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는 뭐예요? 머리 모양이 육각형으로 생겼어요. 머리. 자, 다시 이쪽으로 가서 이거는 뭐예요? 육각구멍 붙이 볼트예요. 육각구멍 붙이 볼트예요. 왜 붙이라고 했느냐? 요렇게 육각형의 홈이 이렇게 파져 있는 거예요. 볼트 머리 안에. 그래서 여기다 뭐를 꽂는 거예요? 렌치 이런 거를 꽂아주는 거죠. 에이, 이렇게 하지 말고. 렌치 같은 거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기역자로 꺾어진 렌치 있죠? 요런 거 꽂아가지고 내가 조이고 풀고 한단 말이죠. 자, 이랬을 때 요런 애들을 넣기 편한 구멍이 깊은 자립학이라고 하는 요런 애들이에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보고 있었던 얘는 스포페이싱이라고 이야기해서 3mm의 깊이로 얕게 13파이로 자리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카운터보어라는 애는 아니에요. 솔리드웍스의 카운터보어는 아니에요. 대신에 쌤, 그러면은 스포페이싱 그런 명령이 따로 없는데 어느 건가요? 요거예요. 이전 버전용 구멍. 요거는 좀 몇 가지를 모양을 편집해서 쓸 수 있도록 열어둔 것 같아요. 딱 기능으로 명시를 할 자리는 부족하고 프로그램 상에서 좀 유두리 있게 편집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전 버전용 구멍이라는 기능이에요. 요거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 들어가 보니까 이전 버전용 요거 들어가니까 유형이 또 나눠져 있는데, 유형 중에서도 이거 겁나 많아. 카운터 드릴이란 건 또 어떤 식으로 생긴 거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서 드릴 뚫게 요런 거예요. 카운터 싱크 드릴도 그런 식이고, 카운터 보어 드릴도 그런 식이고, 뭐 하여튼 종류가 되게 많아요. 드릴에 관련된 것도 여러 종류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리스트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한다? 카운터 보어가 또 있어요, 여기. 찾았어요? 자, 이전 버전용에서 카운터 보어라는 거를 또 찾는다.
이전 버전형의 카운터 보호를 가지고 내가 편집해서 원하는 규격을 정할 수가 있으니까 요걸로 간다. 자, 그러면 카운터 보호로 갔어요. 아, 이거 또 이렇게 가니까 이게 또 문제야. 이거 왜 문제냐면은 커서를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가져다 대니까 속성창 제일 오른쪽 테두리에 가져다 대니까 양방향으로 화살표 뜨죠. 요거 클릭해 가지고 좀 넓혀 놓으세요. 그리고 스크롤 이렇게 내렸어요. 유형은 카운터 보인데 여기에 글씨들이 좀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게 있어서 이거 폭을 넓혀 놓으라고 한 거예요. 자, 제일 위에 보면은 값이라는 글씨하고 치수라는 글씨 사이에 커서를 이렇게 경계쯤에 가져다 대면 양쪽으로 분할하는 이런 화살표 표식 뜨나요? 이럴 때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감으로 요건 찾아야 되는데 여기쯤에 커서를 가져다 댔을 때 요런 식으로 화살표 뜨나요? 감이에요. 이런 거는 감. 여기쯤에다 이렇게 커서를 가져다 대니까 양방향으로 화살표 뜨나요? 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러면 여기일 때 더블 클릭도 할게요. 그러면 밑에 있는 애들이 글씨가 다 보이죠, 이제. 그래요? 여기서 카운터 보의 지름에다가 얼마를 넣을 거냐? 13이라는 값을 넣을 거고요. 카운터 보의 깊이라는 거에다가 3이라는 값을 넣을 거예요. 즉 뭡니까? 여기가 카운터 보 지름이에요. 약자로 그냥 쓸게요. 디아메타 카운터 보 이런 약자인 셈이에요. 그리고 깊이 요게 d.p depth. 자, 요렇게 두 가지 치수를 우리는 고쳐 봅시다. 카운터 보 지름이 13, 카운터 보의 깊이가 3. 고쳤어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치수는 지름이라는 항목이 뭐로 바뀌어야 된다? 8로 바뀌어야 된다. 깊이는요? 그냥 100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100으로 깊이가 나와 있는데 이 100 정도면 어때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부품이 21mm 두께밖에 안 되는데 충분히 뚫고 가겠죠? 그러면 깊이는 조절할 필요 없고 지름 8로 마저 고쳐 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전 버전 구멍에서 카운터 보호로 이렇게 맞춰 가지고 카운터 보의 지름에다가 카운터 보의 지름 여기쯤에 해당하는 셈이죠. 요거를 13으로 넣고 카운터 보의 깊이를 여기 치수죠. 3으로 넣고 그 다음에 드릴 구멍에 대한 치수를 8로 넣어주면은 유형 탭에서 정의할 거는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대현씨 요거 비교하면서 잘 보고 있죠? 대현씨?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위치 탭으로 넘어갑시다. 위치 탭으로 넘어가서 어느 면에다가 지금 뚫는 거예요? 요 면에다가 뚫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배치할 위치는 어느 거예요? 요 두 개의 점이죠. 자, 순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위치 탭에서는 먼저 뭐부터 선택한다? 면을 먼저 선택한다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스케치해 놓은 점 두 개를 이렇게 톡톡 클릭하면 돼요. 자, 해볼게요. 이 면을 클릭하고
자, 구멍 또는 홈을 배치하기 위해서 치수 및 다른 스케치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스케치로 찍어 놓은 점, 여기에 커서를 가져다 대고 일치, 여기에 커서를 대고 일치. 됐나요? 오케이. 문제 없죠? 확인 종료. 한 단계씩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방금 한 거는 평면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여기 단면 삐삐 절단선으로 이야기했던 요 구멍 형상에 대해서는 완료했어요. 자, 이번에 할 거는 우측면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카운터보, 여기 두 개의 구멍에 대한 작업을 우측면도를 참조하면서 갈 건데, 면은 똑같죠? 스케치한 점은 어느 거? 요거 두 개죠. 여기에다가 카운터보로 구멍 가공 마법사 갈 거예요. 오케이? 일단 우측면도를 확대해 놓고, 자, 카운터보 갑니다. 구멍 가공 마법사 바로 갈게요. 구멍 가공 마법사 가서 구멍의 유형은 뭐로 선택한다? 이전 버전용 아닙니다. 이번에야말로 카운터보 가는 거예요. 요게 깊은 자리 파기예요. 아까 쓰긴 했지 참. 아까 설명했는데. 자, 여하간 이번에 해야 될 것이 카운터보 요 유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솔리드웍스는 다른 소프트웨어보다 편해요. 다른 소프트웨어들은 예를 들어 이런 과제가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 구멍을 측정해서 가야 돼요. 이 구멍의 지름이 얼마인지 도면에서 실측해야 되고, 이 깊이도 얼마인지 실측해야 되고, 요 구멍의 지름도 얼마인지 몇 파인지 실측해야 되고, 3번에 걸쳐 실측을 해야 되는데 솔리드웍스는 안 그렇게 해도 돼요. 일단 여기가 측정해 보면 9파이가 나와요. 9파이가 나왔고 KS 기계제도 규격으로 넘어가서 하나만 확인을 더 하면 되는데, 9파이라는 이야기는 왜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느냐, 볼트를 체결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을 때 여기는 나사산이 닿지 않기 위해서, 이게 아니다. 요거는 나사산이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리를 여유있게 파는 구멍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KS 기계제도 규격의 15항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15항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15항을 가봅니다. 자, 이렇게 15항을 가보니까 아까 도면에서 확인한 자리 요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DH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DH가 볼트 구멍 지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유있게 구멍을 뚫어놨다. 왜? 볼트의 나사산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과제도면에서 재보니까 이게 9파이가 나왔다. 오, 리스트에 있네. 그러면 나사의 호칭 지름은, 그거에 대응하는 나사의 호칭 지름은 8이네. M8이구나. 바로 이런 거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볼트 구멍 지름 2급 기준 및 카운터 보호 지름 치수 요거에 나온 이유는, 이 구멍이 9파이로 이렇게 크게 된 이유는 이 안에 꽂아지는 관통되는 이런 볼트의 호칭 지름이, 바깥 지름이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8파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볼트의 바깥 지름, 요 나사산도 잘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DH라는 이 구멍은 일부러 더 크게 뚫어주는 겁니다. 더 크게 뚫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는 이유는 또 왜 그럴까? 체결 관계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부품과 부품을 체결하는 방식이 또 나눠져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A라는 부품과 B라는 부품이 있을 때 B라는 부품에는 암나사산이 나 있죠. 그죠? 그런데 파란 선을 기준으로 해서 A라는 부품은 이렇게 구멍이 더 크게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볼트 나사산이 망가지지 않아야 되니까 볼트의 외경보다 구멍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B 부품 쪽에는 암나사가 나 있기 때문에 볼트의 나사산하고 맞춰가지고 조립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도면, 여기에서 보고 있는 거는 요 그림이나 요 그림에 표시된 내가 A라고 지정한 여기 위치나 똑같은 설명이에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요렇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더 커요. 그러면 과제도면에서 우리 경우는 솔리드웍스 할 때는 요 볼트 자립하기의 지름이 9로 나왔다. 아, 그러면은 규격집에 가가지고 얘가 9니까 M8짜리를 여기다가 꽂겠구나. 이거 확인했죠? 자, 이제 솔리드웍스로 가요. 웍스에서 카운터볼을 적용하기로 결정을 해놨는데 얘의 크기를 KS에 구멍 붙이 볼트이면서 M8로만 정의해주면 되겠어요. 마침 조건만 조절해주면. 자, 뭡니까? 솔리드웍스에서 요거를 카운터볼로 이렇게 선택했고, 그냥 DCB라고 쓸걸. CB라고 쓸걸. 표준 규격은 KS. 구멍 붙이 볼트 KSB 1003. 궁금하시면 KS 규격 열람 요 번호 넣으면 구멍 붙이 볼트라는 규격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겠죠? 그죠? 그래 놓고 여기다 M8로 구멍 스펙의 크기를 M8로 기입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렇게 치수 들어가 있는 거에 이런 것이 설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요런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체크하셨나요? 그러면 마침 조건을 볼게요. 마침 조건은 이거 관통이든 다음까지든 둘 다 해도 돼요. 그죠? 다음까지로 저는 바꿀게요. 안쪽 카운터 싱크는 해제하고요. 했습니까? 그러면 유형은 다 정의했으니까 이제 위치 탭으로 갈게요. 위치. 먼저 뭐를 선택합니까? 면을 먼저 선택해요. 그 다음에는 뭐를 선택해요? 위치를 나타내는 요소를 선택하는 거죠. 여기서 위치를 나타내는 요소는 뭡니까? 찍어 놓은 점 두 개죠. 자, 요 순으로 선택을 해 볼게요. 자, 먼저 면을 클릭했고요. 그 다음에 위치 요소를 잡기 위해서 스케치해 놓은 점 클릭할 수 있어요? 가서 틀리게 해놨으면 딱밤. 자, 요렇게 확인이 됐습니까? 확인 눌러서 나가 볼까요? 오, 깔끔하게 요거 뚫렸죠? 단면 보기에서 이게 잘 확인이 안 될 겁니다. 우측면으로 맞춰 놓고 요거 스크롤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화살표를 움직여 주세요.
그러면 과제 도면처럼 이렇게 단면 표시가 되는 거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ESC. 자, 역시 구멍 1하고 M8 요거 사용한 스케치는 숨기기 한번 해주세요. 요 스케치는 숨기기.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유형 요렇게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바꿔 놓으시고 세이브. 피처에 제일 위에 깎아놨던 면 있죠. 요 면을 선택해서 스케치 들어갈게요. 여기에다가 뭐를 스케치 할 거냐? 구멍 3개인데 어떤 구멍 3개일까? 뭐 하는 구멍일까? 그렇죠. 물림판이라는 부품이 있어요. 3번 부품인데 이 3번 부품을 조립할 때 이 부품이 이렇게 딱 얹어져 가지고 조립할 때 이거 그냥 얹어 놓으면 그냥 얹어만 져 있겠죠?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볼트를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놓는 거죠. 그런데 고정조가 됐던 이동조가 됐던 꽂아주는 이 물림판은 똑같은 애를 꽂아놔요. 그런데 고정조 쪽에는 부분 단면이 너무 많으니까 이 내부 조립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내부를 부분 단면으로 설명 안 했지만 어디에 부분 단면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이동조 쪽에다가 부분 단면 해 놓고 여기에 이렇게 볼트를 체결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이거 설명을 해 준 거죠. 그러면 이동조 쪽에 요 구멍 끝을 한번 보세요. 앞나사가 더 나 있어요. 앞나사가 나 있어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그죠? 나사산이 표시가 돼 있어요. 요렇게가 나사산이 표시돼 있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이게 쭉 관통해서 나사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앞나사를 쭉 관통해서 뚫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고정조 위치에 물림판 얘도 같은 스타일로 뚫어놨겠죠? 오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우측면도 위에 보면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 3 곱하기 M6이라는 치수가 요 이야기예요. 요거도 나사산의 외경을 재보니까 요렇게 6이 나오고 그러면 M6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깥지름이 6이라면 M6이라는 이야기고 이게 세 군데에 있다는 이야기죠. 즉 도면에서 요거를 실측해 보면 구멍 사이의 간격은 30인데 제일 바깥에서 이렇게 재보면 60이 나온다 이렇게 표시해도 요거하고 요거 간격이 30이라는 거나 똑같죠. 그러면 얘 Y 방향으로는 보니까 이 턱에서 9mm 올라간 거네요. 정면도로 보니까 정면도에 요거를 참조로 해서 여기다 스케치하면 되겠죠. 점 3개를 스케치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스케치 갑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좌우 대칭이에요. 그죠? 좌우 대칭이니까 중심선을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그려 놓으면 속 편하겠죠? 중심선.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엔 역시 뭐를 스케치하는 거예요? 점 스케치 가는 거죠. 일단 이쪽에다 점을 하나 찍어 놓을게요.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 놓을게요. 하나 찍었어요. 중심선이 있으니까 중심선하고 점하고를 크로스 셀렉트 해가지고 요소 대칭 복사 넘길 수 있겠죠? 넘깁시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잡혔고 하나 더 찍어야 되죠. 세 개니까 중심선에다가 점 스케치를 하나 찍는데 이때 중간점 안 됩니다.
중심선에 대해서 일치만 떠야 돼요. 일치만 떠야 돼요. 자, 점 스케치 해가지고 여기다 딱 찍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얘네들 셋은 다 수평으로 정렬돼야 맞죠? 근데 세 점을 굳이 다 안 찍어도 돼요. 어떤 거? 여기 점하고 여기 점만 수평해 놓으면 되죠. 이쪽은 미러로 넘어갔으니까. 그죠? 두 개 점만 선택하고 수평 구속을 갑니다. 자, 그러면 요 자세 구속은 다 됐어요. 요 모서리에 대해서 Y 방향으로 9mm 치수 넣고 이 점과 점의 간격을 60 요렇게 넣고 하면 완전 정이 끝나겠네요. 자, 치수를 기입합니다. 모서리에서 점까지 9 Y방향, 그리고 점과 점의 간격 60 X방향. 정의가 다 됐죠? 완전 정의 됐죠? 그러면은 스케치 종료. 미련 없이 스케치 종료. 자, 구멍가공 마법사 갈 거니까 디스플레이 유형은 뭐로 해놓는 게 좋아요? 은선 제거로 디스플레이 해놓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놓고 화면을 이렇게 살짝 틀어도 괜찮겠네요? 왜? 이 면 나중에 클릭해야 되니까, 면을 구분해야 되니까. 자, 구멍가공 마법사 갑니다. 아까 우측 면도에서 이 세 군데 구멍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M6이라고 했어요. 솔리드웍스에서는 구멍가공 마법사를 쓸 때 무슨 구멍 기둥으로 가야 될까? 요거 뭐예요 이게? 직선 탭, 그죠? 직선 탭. 직선 탭 요거 선택하고 구멍의 용은 직선 탭으로 가고, 어디 갔노? 그래 놓고 요거를 직선 탭으로 놔두고 KS 표준 규격 탭 구멍, 유형은 탭 구멍, 구멍 스펙에서 크기는 M6, 그죠? 캐드 도면에서 봤던 것처럼 M6 요렇게 가고, 마침 조건 다음까지 해놓고 이것까지 정리해 놓으면 유형 탭에서는 다 정의하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화면하고 이상 없죠? 요대로 갑니다. 자, 위치 탭으로 넘겼어요. 위치 탭으로 갔을 때는 순서 어떻게 한다? 면을 먼저 선택한다. 그 다음에 위치를 나타낼 요소들을 클릭한다 이거였죠. 위치를 배치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미리 스케치해 놓은 점이 있으니까 스케치해 놓은 점에다가 일치 클릭 해주면 되죠. 자, 요렇게 순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먼저 면을 클릭했어요. 스케치한 점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요. 일치 뜨죠? 클릭. 일치 보면서 세 군데를 클릭하면 끝났어요? 확인. 확인. 이렇게 빠져나갑시다. 자, 그러면 역시 뭐는 숨기기 해달라고 하겠어요? 스케치 숨기기, 그죠? 요거 숨기기. 자, 요렇게 해놓고 등각 보기 세이브 한번 해 주세요. 자, 대략의 형상은 만들었습니다. 대략의 형상은 만들었어요. 어이, 어떤 게 또, 다듬어 줄 텐데, 여기 위에 보니까 C3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C3.
C3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측면도 위에 나와 있는 C3이 뭐예요, 이게? 못따기. 45도 못따기죠? 거리값이 3인 45도 못따기. 요거 말고 또 뭐가 있나 봅시다. 다른 거는 없죠? 요쪽에 정면도에 있죠. 그죠? 정면도에 C7은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면에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과제도면에서 왜 여기 못따기 들어가야 되느냐 더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요거 넣는 것까지만 할게요. 자, 모서리 요거 클릭하고 못따기 바로 갑시다. 자, 여기에다가 거리값을 3이라고 넣어야 되겠죠. 요거는 그 다음에 한 번 더 못따기 반복해서는 7이죠. 7이죠. 거리값 7 먼저 넣어 놓고 할까? 이렇게 7로 놓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요 모서리하고 요 모서리하고 두 군데는 7 곱하기 45도. 요거는 좀 빨리 했는데 따라오기에 어렵지는 않았죠?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는 두 개, 요렇게 못따기 넣는 값으로 요거 이렇게 처리를 했고, 뒤에서 보면은 더 관찰이 잘 될 것 같아서 화면을 돌려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것이 고정조라는 물건이에요. 고정조. 세이브 한 번 더 눌렀고요. 바이스 과제도면에서 자를 가지고 실측해서 요 도면만 가지고서 자를 가지고 실측하고 KS 규격품은 KS 규격에 맞춰서 앞서 봤던 것처럼 뭐 볼트 자립하기라는 요런 규격 집에서 KS 규격에 대한 데이터는 필요한 건 찾아가면서 이런 거 규격집 요거 찾아가면서 시험장에선 자 하나에다가 KS 규격 PDF 파일 가지고 요렇게 쭉 이 결과물을 그려내는 거예요. 요게 기계제도 기능사의 투상의 골자입니다. 요렇게 투상이 완료되면 요걸 가지고 2D 도면으로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CAD로 갖고 가서 여러분이 받으신 CAD 파일처럼 이렇게 치수 넣고 거칠기 넣고 기하 공차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우, 요거 2D 만드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한숨 쉬고 그러네. 그래요. 요거는 어차피 월요일 날 할 생각이었으니까 여기까지만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저장해 놓으시고요. 솔리드웍스로 만드는 거 요거까지만 저장해 놓으시고 월요일 날 이어서 요거를 가지고 솔리드웍스에서 어떻게 2D 도면으로 만드느냐 2D 도면 만드느냐 요거를 해볼게요.